자, 117페이지에 표준원가라고 적혀 있죠. 자, 이 표준원가라는 건 우리 회사가 이런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재료라든지 농업이라든지 이제 우리 제조 간접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가 생산이 된다라는 걸 정확하게 지금까지 통계치로 평균치를 내두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그 평균치보다는 좋아야 되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데 뭐 지금까지 뭐 전임자들이 쭉 이렇게 해왔다가 올해 경영자가 바뀌었는데 그 값이 비효율적이라면 이제 경영 성과에서 안 좋게 나오게 되겠죠. 그런 지표로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럼 우리 공장의 공장장 같은 경우 그것 때문에 본사 가면 많이 혼나고 이제 막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인건비를 가지고 생각을 해볼게요. 단순하게 일을 하시는 분들을 10명을 써서 5만원씩 10만원씩 예를 들어 주는 거하고, 숙련된 기술자를 써가지고 그럼 숙련된 기술자가 만약에 급여가 3배라서 30만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3명을 썼을 때하고 나오는 효익을 계산했을 때 어느 게 좋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10만원짜리 10명 썼을 때에는 100만원이 나갈 건데 30만원짜리 3명을 쓰면 90만원 나왔어요. 그럼 그때 그 나오는 결과물이 어떤 게 더 효익이 좋은지를 또 지표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 우리 표준원가 계산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규모가 작은 곳은 그 숙련자가 오는 게 훨씬 더 효익이 커요. 일반적으로는. 왜냐면 그 사람 하나가 지금 당장에는 부담스러울지 몰라도 그 사람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돈이 안 들어가요. 근데 비숙련자가 있으면 뭔가 할 때마다 그게 필요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가는데 사실 거기까지는 나오지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한 걸 가지고 성과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결과를 가지고 봤을 때 이제 표현을 할 때에 표준치가 있겠죠. 표준치의 원가보다 작게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유리한 차이라고 표현할 거고, 우리가 표준 원가 계산해 놓은 것보다 많이 나오게 되면 불리한 차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유리한 차이, 불리한 차이를 가지고 따지고, 근데 이 계산을 할 때 처음에는 단순하게 생산량만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효율을 따질 거예요. 그걸 이제 순서대로 이제 계산을 해 갈 건데, 왜냐면 돈 나간 것만 가지고 계산을 할 수는 없겠죠. 뭐 예를 들어서 방금 제가 10만원짜리 10명 쓴다라고 했는데 30만원짜리 4명을 썼어요. 그러면 돈이 더 많이 나갔잖아. 근데 생산되는 양이 2배라면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돈이 나간 것만 가지고 계산했을 때는 2만원 불리하다. 그런데 실제 생산량하고 저 정도 했을 때에 얼마만큼 나와야 된다를 계산했을 때 보니까 훨씬 더 효율이 컸던 거예요. 그 생산량을 표준값으로 넣었을 때는 이 돈이 나갔어야 됐는데 20만원 나갔어야 됐는데 이렇게 나오면 8만원 유리하다고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이런 계산을 해가는 게 표준원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런 평균치가 있으니까 참 편하고 빠르잖아요. 예전 개별 원가 계산보다 얘가 표준치가 있으니까 좋은데, 이거의 단점이 뭐냐면 매번 결과값이 다르게 나오면 그걸 또 다시 집어넣어서 다시 표준원가를 산출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단점으로 이제 지문 나오면 나오는 단점이에요. 자, 그럼 이 표준원가에 대해서 어떤 건지 개념이 적혀 있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 몇 개만 보고, 계산하는 문제는 뭐 간간히 나오는데 최근에 몇 번 연타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하는 말로는 다들 조심스럽게 말해요. 이젠 또 빠질 때가 됐는데 안 나오면 또 한 2년 안 나오거든. 그러다가 또 나오면 막 3-4번 연달아 바바박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럼 659페이지 10번 문제를 보면 그 표준원가가 어떤 건지에 대해 적혀 있는 문제들이에요. 자, 10번에 다음 중 표준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표준원가란 사전에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상정된 원가를 뜻한다. 이게 자기들의 의미예요. 두 번째, 표준원가가 설정되어 있으면 계획과 예산 설정이 용이하다. 당연히 그것 때문에 이거 쓰겠죠. 다음 3번에 표준원가와 실제원가가 차이가 나는 경우 원가 통제가 불가능하다. 아니죠. 이걸 차이가 났을 때 이걸 효과적으로 통제하려고 표준원가 제도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틀렸고,
4번에 원가 흐름 가정 없이 제품 수량만 파악되면 제품 원가 계산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그죠? 왜냐면 표준 원가에 이거당 얼마가 나와야 된다 있기 때문에 생산 수량만 있으면 얼마 돼야 된다라고 값이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번도 정답 장점이고 틀린 게 3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683페이지로 갈게요. 683페이지 8번. 다음 중 표준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표준원가 계산이란 기업이 사전에 설정해 놓은 표준원가를 이용하여 제품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맞죠? 두 번째, 실제 원가와 표준 원가 차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성과 평가에 사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제가 방금 성과 평가할 때 유용하게 쓴다라고 했죠. 장점인데 이걸 아예 어렵다고 단점이라 해버렸네요. 자, 3번에 기업이 연초에 수립한 계획을 수치화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데 기초가 된다. 우리 지금까지 나온 그 토대로 편성을 하겠죠. 4번에 표준원가 계산을 하면 실제 원가 계산 문제인 제품 단위당 원가가 변동되지 않는다. 표준원가로 일단 계산을 다 해버릴 거기 때문에 단위당 원가의 변화를 안 주고 쭉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틀린 답이 2번이 틀렸네요. 다음 709페이지로 가서 10번인데 이 글로만 적혀 있지만 안 되겠다. 이따 볼게요. 10번인데 문제를 공식을 한번 봐야 알겠다. 그죠? 진짜 글로만 적혀 있긴 한데 계산 공식을 안 봐서.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 보시면 다음 페이지 죄송해요. 119페이지로 가서 118페이지 먼저 보면 표준 직접 재료비, 표준 직접 노무비, 표준 제조 간접비라고 적혀 있죠. 자, 오른쪽 공식을 보시면 전부 다 표준 투입량의 표준 가격, 표준 임률, 표준 배분 다 표준 값을 가지고 계산한 게 우리 표준 원가 계산인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하고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우리 오른쪽 119페이지에 보면 원가 이제 요소별 원가 차이에서 직접 재료비가 있죠. 근데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하고 공식은 똑같은데 여러분들이 먼저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공식의 시작점으로 익히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 119페이지 아래 보시면 이제 재료라면 실제 원재료 구입 단가고, 자, 우리 바로 다음 페이지를 넘겨 보시면 우리 노무비가 있죠. 자, 노무비를 보면 얘는 실제 노동시간당 임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A가 액추얼 실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S가 스탠다드 표준. 그럼 A가 실제인데 Q가 이제 재료는 소비량이고 우리 노동에서는 얘를 우리 그 노동 시간으로 잡는 거예요. 임금에서는, 노무비에서는 똑같은 건데 재료 가격이냐 아니면 노동 시간이냐 이 차이고 공식은 똑같은 거예요. 그럼 SP는 시간당 표준 임률인데, 자, SQ를 보세요. SQ 같은 경우는 실제 생산에 허용된 원재료 표준 투입량. 다음 페이지도 보면 실제 생산에 허용된 표준 노동 시간, 한마디로 표준 노동 시간인데 시간당 얼마가 나온다고 아니면 몇 개당 얼마가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이만큼 만들어낸 거야. 그럼 걔를 곱해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표준 값으로 하면 이 정도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쪽에서 어떻게 나왔냐, 여기가 지금 실제 발생한 거죠. 실제 여기가 표준치라는 거예요. 근데 표준치인데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여기서 실수를 해요. 얘는 실제에다가 표준 기준 있죠.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 생산하려고 하면 500원 드는데 근데 여기까지 계산해 봤을 때 실제로 만든 거 보니 몇 개인 거야?
그럼 표준당 500원이었으면 1000개 만들었으면 50만 원이 나와야 돼. 이렇게 계산해 가는 게 이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이라는 표현이 적혀 있죠.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이 부분을 나중에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럼 우리 사실 재료비는 문제 잘 안 나오고 이 책에도 없고 기출 문제도 거의 없어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노무비가 많이 나오는데 이 노무비가 이제 지금 똑같아요. 똑같은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인지하셔야 될 용어가 얘 둘이의 차이와 얘 둘이의 차이를 표현하는 방법을 이제 인지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지금 책에는 가격 차이라고 적혀 있는데 일반적으로 임률 차이라고 표현을 해요. 임률 차이. 자, 그리고 오른쪽은 능률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그 인부의 임금이 10만 원이다, 30만 원이다.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때 생산된 양하고 표준 가격하고의 둘이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얘가 100만 원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봤더니 180만 원이었던 거예요. 80만 원이면 자, 우리가 잘했나요, 못했나요? 이게 실제 나온 건데 우리가 표준 가격으로 잡았을 때는 더 많이 나왔죠. 그러면 얘는 불리한 차이가 되는 거예요. 20만 원. 그런데 봤더니 이 실제 이것 때문에 나온 생산량을 가지고 표준 원가를 계산해 봤더니 130만 원인 거예요. 130만 원. 그러면 봤을 때 얘는 50만 원의 유리한 차이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능률 차이는 50만 원 이익이고 얘는 20만 원 손해니까 전체적으로 30만 원 이익이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임률의 차이 때문에 능률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계산을 하는 게 표준 원가의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그 종합 원가 계산처럼 얘도 완성품 환산량 공식처럼 얘 순서를 기억을 먼저 하시고 그럼 제가 왜 이걸 기억하라고 했는지 문제 가지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 가실 거예요. 그래서 599페이지를 가볼게요. 자, 599페이지 6번. 주식회사 전북의 2020년 11월 직접 노무비가 다음과 같을 때 우리 직접 노무비 능률 차이는 얼마인가? 지금 얘 물어본 거죠. 능률 차이. 자, 그럼 직접 노무비의 임률 차이가 5만 원 유리하대요. 그럼 얘가 5만 원 유리한 조건이란 이야기고 다음 실제 직접 노무비 발생액이 14만 2천 원이에요. 그럼 얘가 14만 2천 원이 발생을 했어요. 자, 그리고 실제 직접 노동 시간이 우린 4만 8천 시간이고 표준 노동 시간이 4만 6천 시간이래요. 얘가 4만 8천, 얘가 4만 6천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얘가 4만 8천, 얘가 4만 6천. 자, 그럼 지금 물어본 거는 얘 차이 물어봤으니까 자, 그럼 14만 2천 원인데 5만 원 유리했대요. 그러면 얘가 얼마란 이야기죠? 19만 2천 원. 방송은 산수가 안 됐어요. 그럼 19만 2천 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19만 2천 원이면 표준 가격이 얼마란 이야기죠? 나눠주면 되잖아. 4. 그죠? 그러면 표준 가격이 4란 이야기죠. 그러면 얘 표준 가격이 4란 이야기잖아. 그럼 얘 곱해주면 얼마? 18만 4천 원. 그럼 18만 4천 원치 나와야 되는데 19만 2천 원 나왔으니까 차이가 8천 원 더 나왔네. 그럼 8천 원 유리해요, 불리해요? 많이 나왔으니까 불리한 상황이죠. 그러면 혼나는 거예요.
처음에 여기에서는 좋은 것처럼 보였잖아. 그런데 실제적인 효율은 좋게 안 나온 거예요. 우리는 효과인 세상은 없어요. 효율인 세상이지. 그죠? 이게 공 3개 붙으면 8,000이고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그래서 답은 8,000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왜 이 틀을 기억하자라고 말했는지 이해가시죠? 자, 또 695페이지로 갈게요. (695페이지) 자, 9번에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직접 노후비 가격 차이와 능률 차이를 구하시오. 자, 임률 차이가 얘가 가격 차이예요. 얘가 가격. 자, 그럼 지금 얘 둘의 차이를 구하라는 거니까 먼저 표준 직접 노무비가 300개당 3시간당 300원이고 10시간이고 3,000원이다라고 적혀 있죠. 자, 그리고 실제 생산량이 120개, 실제 노무비는 330원 1000시간이다. 33만 원 나왔다고 적혀 있죠. 그러면 실제 직접 노무비가 이건 거예요. 얘가 330 몇 시간이었죠? 1000시간. 1000시간. 그럼 얘가 33만 원이 나온 거예요. 33만 원. 자, 그럼 여기에서 그럼 얘도 똑같이 1000시간인데 표준으로 잡았을 때 보면 얘는 표준 직접 노무비가 300시간이죠. 300이죠, 단위당. 그러면 표준 가격이 300이니까 얘는 30만 원이 나오게 되겠죠. 이해가시죠? 그럼 이 차이는 알겠죠? 일단 한 번에 보고. 자, 그럼 여기에서 또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300인데 얘가 지금 300이 우리 표준 가격인데 실제 생산이 얼마 됐죠? 120이잖아요. 그죠? 120. 그리고 얘는 몇 시간이죠? 10시간 곱하고 120 할게요. 자, 표준은 곱하기 10시간에 120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실제 생산된 거. 그럼 얘 곱하면 얼마죠? 3 3, 3 6. 36만 원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나왔네. 얘는 처음 봤을 때 3만 원 분리했는데 얘 해보니까 6만 원 유리하게 나왔죠. 그래서 답은 3만 원 분리 6만 원 유리.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다음 731페이지로 갈게요. (10번) 문제. 제가 뭔가 틀을 하나 잡아놓고 얘 계속 잡고 쓰는 거는 우리 요소별원가 계산이든 방금 앞에 했던 종합원가 계산이든 개별원가 계산이든 표준원가 계산이든 얘 공식 틀은 기억을 하셔야지 문제 풀 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안 주고 계속 우려먹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10번은 다음은 주식회사 한세의 2020년 제조활동과 관련된 자료이다. 직접 노후비 능률 차이는 얼마인가? 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럼 먼저 실제 직접 노후비가 15만 7천 원. 얘가 15만 7천 원. 그죠? 다음 실제 직접 노동 시간이 4,200시간. 그러면 얘가 4,200시간이고. 다음 표준 직접 노동 시간이 4,000시간. 그럼 얘가 4,000시간이고.
자, 그리고 직접 노무비의 임률 차이가 6,800원 유리하대요. 그럼 얘가 6,800원 유리한 차이가 났죠. 저 머리는 뭔 머리일까? 까만 뚜껑이 보이길래. 자, 그럼 이제 잠시만요. 자, 이거 보고 다 계산했죠? 여러분은? 예, 유리하니까 빼면 얼마죠? 15만 16만 3,800원. 그럼 얘 나누면 얼마죠? 30만? 39. 이거 왜 구하는지 알겠죠? 여기 39 곱하려고. 그러면 얘 둘이 곱하면 15만 6천 원. 그러면 얘 둘이의 차이가 되겠죠? 이해가시죠? 고마워요. 7,800원 불리한 조건이 되겠죠? 자, 물어본 거는 능률 차이니까 7,800원이다. 어떤 값 쓰는지만 딱딱 맞춰서 들어가면 얘도 요소별 원가 계산이랑 별 차이가 없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 틀을 기억하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에요. 그렇게 빈번하게 나오는 애는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 얘하고 조금 성격이 틀린 애가 있는데, 자, 다시 이제 121페이지로 와서 이제 제조간접비 이야기예요. 제조간접비는 변동 제조간접비가 있고 고정 제조간접비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교재 위에 보시면 변동 제조간접비는 똑같아요. 지금 방금 같은 이 원리를 쓰는 건데 똑같이 가는 건데, 고정 제조간접비는 상황이 틀리죠. 왜냐하면 많이 생산했다 뭐 했다라고 뭐 돈이 많이 나간다라는 개념이 없잖아. 고정은 딱 그 돈이 최대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고정 제조간접비를 구할 때는 얘는 예산하고 표준 배부액이라 해서 얼마라고 보는 그 값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조업도 차이보다 예산 차이를 볼 거예요. 그럼 실제 조업도하고 기준 조업도라는 걸 기준 조업도의 개념을 가져서 여기에 얘들을 곱해줄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얘가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포인트의 위치예요. 그럼 왜냐하면 얘는 결국은 표준 원가는 표준은 무조건 S 곱하기가 Y천이죠. 곱하기 SQ예요. 이건 불변인 거니까 표준 원가는. 그러면 얘 둘이 해서 여기는 실제 조업도, 여기는 기준 조업도 이걸 쓰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서 여기에서 예산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얘 월세 얼마 나갈 거야 라고 했는데 실제 얼마 나온 거야.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얘 저 기계장치 빌려왔었는데 얼마 나갈 거라 잡혀 있었는데 한 달 동안 사용하는 임차료가 얼마라 했는데 얼마로 바뀐 거예요. 성능이 좋은 게 있어서. 그러면 성능 좋다고 했는데 얘가 진짜 괜찮은 좋은 성능이 효익이 나오는지 보겠다, 그런 거예요. 그냥 많이 생산하든 작게 생산하든 월 임차료는 똑같을 거잖아요. 그런 상황일 때 얘를 사용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문제는 자주 등장 안 하는데 611페이지로 가보면 자, 8번 문제예요. 611페이지의 8번. 자, 표준 원가 계산 제도를 사용하여 제품 원가를 계산할 경우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실제 생산량을 구하시오. 자, 그럼 정상 조업도가 900단위고 정상 조업도가 기준 조업도예요. 그러면 얘가 900단위다 이야기예요. 900단위. 자, 그리고 예산 생산량은 왜 준지 모르겠어요. 쓸데없는 정보인데.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예산 차이가 2,500원 유리라고 적혀 있네요. 얘들이가 2,500원 유리한 조건이 나왔다는 이야기고, 자, 그리고 조업도 차이가 3,000원 분리. 얘가 조업도 차인데 얘가 3,000원 불리하다고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나왔네. 자, 그럼 이제 붙은 게 고정 제조 간접비 예산액이 27,000원이다. 얘가 예산이고 얘가 실제거든. 그럼 얘가 27,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SP는 얼마죠? 얼마? 30. 상부에 17. 아, 이제 30인지 300인지 왔다 갔다 하는.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얘는 얼마가 되죠? 분리하니까 24,000원. 그런데 SP는 얼마였죠? 30이죠. 그러면 지금 물어본 건 얘 그때. 얘는 얼마가 되죠? 38, 24. 800원이겠네. 답은 800원이 되는 거예요. 정말 공식 싸움이죠. 그죠? 그래서 들여다보고 많은 사람이 그래요. 시험 볼 때, 시험 매번 문제 풀 때 나오면 좋은데 이제 매번 풀 때 또 등장 안 하고 했다가 나왔다가 뭐 그러니까 시험 볼 때쯤에 기출 문제 보다가 이게 기억이 딱 떠오르면 그때 시험 볼 때 기억이 난대. 근데 딱 봤는데 얘가 갑자기 틀이 안 잡혀. 무슨 숫자가 뭔지 몰라. 그럼 일단 패스를 하면 다시 볼 시간이 없대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자, 근데 지금 최근에 얘가 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근데 나오면 또 연타로 몇 번 나오다가 요즘 그 내는 사람의 스타일이 그래요. 옛날에는 띄엄띄엄 나왔는데 지금 푼 게 제가 띄엄띄엄 풀었죠. 근데 요즘 지금 현재 출제위원은 한 번 꽂히면 걔만 쭉 내다가 어느 순간 안 내면 또 안 내요. 여러분들 기출 문제 풀 때 보면 외화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얘가 지금 이해라고 하는데 지금 그 문제 내는 사람이 근데 언제까지 꽂힐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인 건데, 근데 원가회계는 내고 싶어하는 위치가 챕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 거에 보면 나오는 데가 딱 거기서만 지금 계속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변화 줄 때가 되긴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은 제가 안 나올 거예요. 말을 못 하겠어요. 아직까지 그 사람이 얘를 바라고 있을지 아닐지는 모르겠으니까. 이게 우리 표준 원가예요. 사람들 막 얘 어렵다 하는데 거짓말이죠. 그냥 여러분들 원가 이게 처음 바라봤을 때는 느낌 똑같잖아요. 그럼 어려운 거 아니죠. 익숙해진 시간이 작았던 거야. 회계 1급 해오는 그 긴 시간 동안 봐왔던 이제 그 원가 회계의 그 느낌이 처음 만난 거예요. 근데 문제를 그 기존 우리 종합원가나 개별원가는 자주 보니까 이제 얘가 익숙해지는데 얘는 문제 풀어도 자주 못 만나요. 그러니까 익숙해질 소리 시간이 없는 애가 이거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재경관리사 보시는 분들은 이거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관리에게 무조건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이걸 알면 관리에게는 쫙 풀려서 끝나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공식을 딱 적어놓고 딱 스캔해 놓고 시험 시작하면 걔부터 빨리 풀어야 돼요. 모든 시험이 공식 있잖아. 공식 있는 거를 뭐 딱 마지막에 공식이 안 외워지는 사람은 모든 시험이든 간에 공식을 딱 마지막에 보고 그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찾아서 걔부터 풀어버리고 까먹으면 돼요. 시험 전에 봐야 되는 그런 거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시험 전에 그 뭐죠? 우리 법인세 부속서를 입력하고 있는 건 그냥 힐링 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 그 컨디션을 이제 했을 때 하는 거지. 전략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컨디션 뭐 조절하는 것도 전략이긴 하지만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면 저와 같이 이제 원가 회계는 끝났습니다.